안녕하세요. 더 배움 우편상식 정승현입니다. 오늘은 국제 우편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물론 다음 시간에 국제 우편에 대한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보시겠지만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마지막 시간이 되겠고 지금쯤에 이제 오시면은 앞에 있는 내용들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책이 마무리가 됐을 때 다시 앞에 살펴보시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기출문제도 보시고 하시면 도움이 분명히 될 겁니다. 오늘은 챕터 5입니다. 각종 청구제도. 보시게 되면 각종 청구제도는 이제 국제 우편의 하나인 것만 말씀드릴 건데 국내 우편에서도 청구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둘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국내 우편은 아무래도 국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직접 청구하러 갈 수도 있고 결과를 받아보는 것도 어떤 피드백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데 국제 우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른 나라로 넘어가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피드백이 좀 느릴 수는 있습니다. 느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누락되는 경우도 종종 있고. 자, 보시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행방조사 청구제도입니다. 행방 말 그대로 이제 행방이기 때문에 내가 보낸 물건 또는 내가 받을 물건, 그래서 발송인이나 수취인의 청구에 의해서 국제 우편물의 행방을 추적 조사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이라는 것은 발송인과 수취인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알려주는 제도로서 조사를 했는데 그것이 우편 관서, 관계된 그런 기관에서 발생된 사고로 판명돼가지고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청구에 의해 청구 동그라미 해주시고 청구에 의해서 손해배상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청구가 없다면 하지 않게 되겠죠. 그런 부분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용으로 보시게 되면은 청구 대상 우편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 대상 우편물은 일단은 국제 등기, 소포, 국제 특급. 아마 이제 앞에서부터 좀 꼼꼼하게 공부하신 분들은 조금 눈치채셨을 텐데 국제 등기, 소포, 특급 뭐가 빠져 있죠? 국제 통상물이 빠져 있습니다. 통상 우편물. 통상 우편물 같은 경우는 청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뭐 국내 우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은 되지 않습니다. 등기 같은 경우는 책임지고 보내는 거고 소포는 통상 우편물이 아니고 그 다음에 특급 뭐 EMS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는 뭐 기타 더 추가적으로 해서 EMS 프리미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청구 기한을 보시면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길입니다. 2길. 뭐 다음 날 2길이라고도 하고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됩니다. 6개월 이내. 이내라는 얘기는 6개월 포함이죠. 6개월 포함. 자, 보시면은 단 EMS는 4개월 이내. 그다음에 프리미엄은 3개월 이내. 배달 보장 서비스는 30일 이내가 되겠습니다. 30일 이내. 페이지는 113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EMS라는 거 국제 특급이고 프리미엄이라는 게 3개월인데 조금 이렇게 의아해하실 수 있는 게 프리미엄이면은 더 보장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근데 전 시간에 챕터 4죠. 챕터 4에 보시면은 107페이지에 있습니다. EMS 프리미엄에 대한 것이 뭔지. 그래서 EMS 프리미엄은 조금 더 고객의 편익을 위해서 다른 회사들과 사기업들과 연계해가지고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3개월로 기간이 더 짧습니다. 우체국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들과 이렇게 제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좀 짧게 되고 배달 보장 서비스는 30일 이내라는 거 동그라미 해주시기 바랍니다. 1개월 이내에 틀립니다. 왜냐하면 1개월이라는 게 31일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달 보장 서비스는 30일 이내다. 이 부분. 그 다음에 행방 조사의 종류로는 포스트넷이나 인터넷 우체국, 국제 특급에 한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넘어가시게 되면은 청구권자입니다. 청구권자는 이제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송인과 수취인,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왜냐하면은 개인적으로 보낸다라고 한다면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꼭 가야 된다. 이것도 있겠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내가 주문한 물건이다라고 한다면 청구할 수 있는 거 되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못 받았으면 손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청구할 수 있는 국가는 발송 국가, 도착 국가. 여기서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되는 게 제3국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느 나라를 거쳐가는 물건인데 그 나라에서 그러니까 발송국도 아니고 받는 나라도 아닌 중간에 거쳐가는 그 나라에서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제3국도 가능하다. 거쳐가지도 않았는데 요청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주시고 청구 요금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포스트넷이나 인터넷 우체국을 사용하신다면 무료가 되겠습니다. 무료지만 114페이지 넘어가시겠습니다. 통상 소포나
써있네요. 뭐 무료지만 통상 소포, 그다음 이런 것들은 항공우편에 의해서 무료, 항공우편으로 간다면 무료입니다. 근데 팩스로 이런 의안 청구를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팩스에 의한 비용이 발생하고 뭐 중간 과정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까지 모르셔도 되고 팩스에 의한 청구 같은 경우는 3,000원이 있다. 그래서 일반 원칙적으로는 무료가 됩니다. 그리고 국제 특급 우편 같은 경우도 특급 우편 요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로 해서 청구하는 겁니다. 이걸 이용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뭐 통상적으로 뭐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에 의해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이 발생하는 걸 이용해서 청구했기 때문에 이 요금은 추가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앞에 잠깐 보시면 그 청구 요금은 무료다. 뭐 원칙적으로 무료다. 사실 좀 이렇게 모호한 표현이긴 합니다. 왜냐면은 원칙적으로 무료지만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만약 문제가 행방조사 청구는 무료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죠. 이렇게 나오면. 왜냐면은 아닌 경우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뭐 청구한 방법에 따라 요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그러니까 요금 뭐 이거 말고도 뭐 그쪽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뭐 우리나라는 이런 걸 가지고 있다. 뭐 이거는 워낙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더 있지는 않지만 그 보통은 이렇게 팩스에 의한 청구라 그다음에 특급 우편 요금 이 두 가지.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무료다는 맞지만 무료다라고 하면 틀린 겁니다. 두 가지가 있어서. 자, 다음으로 넘어가시겠습니다. 2절 보시면은 국제우편 손해배상제도라는 게 있네요. 국제우편 손해배상제도. 자, 뭐냐면은 운송 과정이나 관서의 취급 중에 우편물이 분실되거나 내용품이 파손돼서 발송인 수취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내는 사람뿐만 아니라 받는 사람도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때 우정청이 일정한 조건과 규정에 따라서 정당 거래자에게 손해를 해줘야 된다. 손해보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내용인데 그 행방 조사 청구 제도하고 좀 뭔가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행방조사 제도는 이제 다시 보시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행방조사 제도 같은 경우는 그 조사해봤더니 추적 조사해봤더니 그 발생된 사고가 있었다라는 거고 추적 조사했을 때. 근데 이제 그 우편 손해배상 제도 같은 경우는 발생한 거를 알게 된 겁니다. 굳이 조사하지 않아도. 예를 들면 물건이 안 온 거죠. 또는 내가 보낸 물건이 안 간 거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초적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보전을 해줘야 된다. 즉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고 청구권자로는 당연히 똑같습니다. 발송인 수취인. 그 다음에 배달되기 전까지는 발송인이 되며 배달 이전. 왜냐면은 발송 입장에서 물건이 안 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배달된 후에는 수취인이 이것을 청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금에 대한 부담이 중요한데 우편물 분실 파손 또는 도난 등의 사고에 책임 있는 우정청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런 문제를 일으킨 책임이 있는 우정청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한 예를 들면 집배원의 실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책임 있는 우정청이 가져가야 되는데 국제 특급 같은 경우 지금 우리가 보는 국제 통상 이런 것이 아니라 국제 특급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낸 우정청이 갖고 있지만 상대국에 따라서 책임 우정청이 배상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손해배상금은 책임 우정청에 있다. 이것도 틀리는 겁니다. 왜냐면은 원칙적으로 발생 우정청이 갖고 있습니다. 국제특급은 왜냐면은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논스톱으로 빨리 보내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지키지 못했다. 발생 우정청이 부담을 하는 게 원칙이지만 책임 우정청이 배상하는 경우도 있다. 항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책임 우정청의 경우는 무조건 진다. 이렇게 되면 틀리는 겁니다.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 체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 면책 당연히 있습니다. 이거는 뭐 천재지변이야. 화재나 천재지변 같은 경우는 무조건이지 않습니까? 무조건. 이거는 뭐 그 우정청 또는 우체국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면책 대상이 되겠고 그 다음에 발송인의 계책 사유, 포장 부실. 그러니까 애초에 포장이 부실했다. 이런 거에 대한 걸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그냥 실컷 나르고 이런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포장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런 걸 이제 근거를 듭니다. 근거 있게 말이 되게. 자, 그래서 포장 부실로 인해서 파손된 우편물이라든지 아니면 내용품의 성질로 인하여 훼손된 우편물. 예를 들면 상하는 거죠. 음식 같은 거.
상했을 때 이런 것들은 이제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포장도 완벽하게 했고 절대 상하지 않게 또는 망가지지 않게 했다면 망가질 수 있는 물건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유리입니다. 유리인데 포장을 그냥 둘렀습니다. 이렇게 툭 놔도 떨어 깨지게끔 놨다면 이제 잘못된 거지만 완벽하게 깨지지 않을 수 있게끔 했을 때 깨졌다 이러면 당연히 손해배상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이렇게 돼야겠죠. 그 다음에 그 115페이지 이어서 보시면 행방조사 청구가 우편물 발송 2일부터 6개월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6개월, 특급 4개월, 프리미엄 3개월, 배달 보장 서비스 30일 한 달 아니라는 거 좀 체크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도착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압수된 경우 이거는 이제 보낸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발송 우체국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국내법 그쪽 나라의 국내법입니다. 우리나라 국내법이 아니라 그 국내법에 따라 압수가 됐다면 뭐 이유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동물 숭배하는 뭐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이 동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뭘 만들거나 하는 것이 금지가 돼 있습니다. 음식이라든지. 근데 그런 게 이제 그 나라로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압수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품의 실제 가격을 초과, 사기하여 보험에 든 경우. 이거는 이제 애초에 보험금을 타내려고 하는 물건들이 그냥 무작정 그냥 모든 물건에 대해서 보험금이 좀 많네? 이런 부분이 아니라 합리적이지 않다. 판단을 합니다. 그쪽에서도 뭐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판단을 합니다. 이런 거에서 이런 거는 보험 사기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했을 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건을 다 하는 거긴 아니기 때문에 뭐 실제로도 뭐 보험 사기가 있겠죠. 그래서 자, 그다음 6번 내용품이 금지 물품에 해당돼서 몰수 또는 폐기되는 경우 뭐 이런 것들은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은 나올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별로. 면책 사유 같은 것도 지금 위에서부터 보시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근데 여기서 그나마 나온다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숫자들 살짝 바꾸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특급이 3개월이다. 아니면 뭐 EMS 프리미엄이 4개월이다. 한 달이다. 이런 부분만 됩니다. 왜 당연하기 때문에 나온다면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손해배상 요건이 있습니다. 손해배상 요건 115페이지 계속 보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는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해야 된다. 실질적인 손해. 그러기 무슨 얘기냐면은 우편물 자체의 직접적인 손실 발생 또는 지연 배달로 인해서 간접 손실은 배당하지 않음. 예를 들면 이제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건데 실질적인 손해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나는 제대로 보냈습니다. 뭐 유리 제품이지만 나는 제대로 보냈지만 그게 깨졌다.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이제 되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장만 둘렀다. 쉽게 깨지게끔 보험 사기를 노렸다. 이런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연 배달 등으로 인한 간접적 손실, 즉 물건 자체가 망가진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김치를 보냈다, 고추장을 보냈다, 넘쳐가지고 엉망이 됐다, 그래서 물건의 뭐 가치가 상실이 됐다, 이런 것들은 애초에 보내면 안 되는 겁니다. 보내면 안 되는 겁니다. 주의해야 되는 것은 지연 배달인데도 불구하고 지연 배달. 그러니까 지연 배달을 했을 때 그 송달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특급은 얼마, 뭐 2길 특급은 뭐 국제는 얼마, 국제는 이제 얼마 만에 보내야 되고 아니라면은 뭐 어떤 뭐 불만 제도가 있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거고 지연 배달했을 때 그거는 그거고 그걸 위해서 직접적 손실이 아니라 간접이다. 부패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배상하지 않는다. 지연 배달은 합니다. 지연 배달했는데도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연 배달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편 관서의 과실이 있어야 한다. 당연한 얘기고 행방조사는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보시면은 이제 계속 똑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는데 115페이지 위에를 보시면 청구가 6개월, 4개월, 3개월, 30일 이내다. 요 기한을 넘어가 버리면 책임이 없다 이겁니다. 책임이 없다. 그거까지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6번 보시면은 유형별 손해배상액이라고 해서 그 책에 보시면은 5번 곳이 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게시가 돼 있는 겁니다. 고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 우편물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는 분들은 책을 좀 보시고 115페이지에 보시면 등기 우편물 같은 경우는 책임지는 물건입니다. 책임지고 보내겠다. 그게 국내든 국제든 간에 자 분실, 전부 도난 또는 전부 훼손된 경우
일부 도난 또는 일부 훼손된 경우에는 자 52,500원 범위 내에 실손해액과 납부한 우편 요금 이런 것들을 배상하고 또는 52,500원 범위 내에 실손해액 무슨 말이냐면은 맥시멈이 52,500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맥시멈이 최고. 그 다음에 일부 또는 일부 훼손됐다. 52,500원 이하다, 미만이다 라고 했을 때는 그 미만에 대한 실손해액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52,500원을 준다 이러면 틀리는 거죠. 52,500원을 넘어갈 수 있다?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등기 우편낭. 이게 오타가 난 건 아닙니다. 우편낭이라는 게 주머니입니다. 주머니. 그래서 등기 우편을 넣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그 다음 배달 인쇄물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뭐 전부라든지 일부가 되었을 때 26만 2,350원이 되겠습니다. 최대. 그래서 등기 우편물과 등기 우편낭, 배달 인쇄물 이런 것들은 좀 가격의 차이가 있다는 거. 그다음 숫자는 52,500원, 26만 2,350원. 근데 26만 2,350원 같은 경우는 좀 외우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나온다면 52,500원 이런 것들은 가격에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이걸 예를 들어서 28만 2,350원이다 이렇게는 안 나옵니다. 절대. 그게 나오면 진짜 완전 장난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고 나온다면 정확하게 나오든지 아니면 아예 뭐 10,000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확 금액의 차이가 나게끔 나옵니다. 자, 다음 보통 소포 우편물 같은 경우는 그 분실 또는 일부다 그러면 7만원에서 1kg당 7,870원 합산한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나온다고 한다면 뭐 7만원이 나올 수도 있고 7,870원이 나올 수도 있는 게 문제입니다.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키로당 합산한다는 거 그걸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합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맥시멈 따로 없지 않습니까? 왜냐면 키로당 7,870원을 합산한 금액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것도 예를 들면서 이제 보통 소포 우편물 같은 경우는 뭐 최대 7만원까지 보장한다 이렇게 하면 또 틀리는 거죠. 키로당 얼마씩 추가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험 서장이나 보험 소포 우편물 이런 것들도 보험 가액 보험 든 게 있지 않습니까?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그 보험에 이제 뭐 최대 얼마씩 해주겠다 얼마까지 해주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범위 내에서 실손해액을 그 다음에 이제 그 범위를 이제 넘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을 했다라고 했을 때 100만 원까지 해주는 겁니다. 넘어갈 수는 없고 100만 원까지 했는데 예를 들어 손해가 50만 원이다 그럼 50만 원만 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16페이지 보시면은 그 항상 그 국제 우편에서 가장 이제 핫하다고 보는 게 EMS입니다. EMS. 그래서 EMS 같은 경우는 좀 손해배상 범위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국제특급 우편 같은 경우는 빨리 보내기를 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배달 예정일보다 48시간 이상 지연 배달되는 경우에 한해서도 손해배상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그걸 목적으로 보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뭐 분실이다, 보험 취급하다, 뭐 이런 것들에서는 이제 뭐 앞에서 나온 것처럼 52,500원 범위 내에서 7만 원에다가 1kg당 7,870원 보험 가액.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EMS만 좀 특별하게 써 있는 것이 납부한 국제 특급 우편 요금 요거까지입니다. 왜냐면은 보낼 때 애초에 요금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거기까지 배상한다는 거. 물론 이제 보험 취급 수수료는 제외한다. 왜냐면은 보험을 든 이거 좀 붙여주시고 아니 보험 취급도 수수료도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수료니까 뭐냐면 보험금을 받지 않습니까?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이걸 낸 겁니다. 받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제외가 돼야 됩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보험을 들었는데 뭐 그냥 실비보험을 들었습니다. 근데 내가 다쳤다라고 했을 때 보험금을 탈 때 지금까지 낸 보험금을 받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비슷하지만 국제 특급 우편 요금도 받는다는 거. 그다음 취급 수수료는 보험 취급 수수료는 제외다. 꼭 기억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포인트가 되겠고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양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시간 양이 많지는 않아서 각종 청구 제도 같은 경우는 그 국내보다는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까다롭지는 않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드백이 바로바로 오지 않을 수 있고 절차도 좀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먼 거리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아서 이제 이 정도로 해서 챕터 5는 마무리가 되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뭐냐면은 그 우편 상식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국내 우편도 풀어드렸고
보시게 되면은 문제가 전체적으로 숫자나 아니면은 말을 바꿀 수 있는 포인트에서 바꿉니다. 말을 이렇게 막 섞어가지고 막 여러 가지 개념 섞어서 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우편에 있는 거 끌어다가 국내우편에 있는 거 끌어다가 섞어서 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단독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게시판에 올려드린 문제 중에서 그 홈페이지에 있는 문제 중에서 뭐 OX 문제라든지 말 바꾸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용 자체는 단순합니다. 단순하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쭉 보고 정도 가시면 됩니다. 3번 정도 보시면은 감이 옵니다. 감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앞에서 오늘 이번 시간도 마찬가지인데 뭐 52,500원, 7만원 이런 숫자들도 반복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뭐 30일 이내다, 6개월이다, 4개월이다, 3개월이다 이런 용어들도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몇 번 보시다 보면 아 여기서 이렇구나 여기서 이렇구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챙겨서 보시고 한 3번 정도 보신 다음에 천천히 속독을 하셔도 아 대충 이런 그림이 나오는구나 라는 게 느껴질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 우편에 대한 기출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